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2019년 두 번째 상시 컴퓨터 활용력 1급 실기 상시 문제, 그 중에서도 엑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의 경우 다른 부분은 다 평이한데요. 계산 작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의 경우는 if, left, count 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결제 방법별로 누적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누적 개수, 이게 어렵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누적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hlookup과 match 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값을 찾아오는 건데요. 자, 이 함수가 어려운 이유는 match 함수에서 찾을 범위를 지정을 하는데 이 찾을 범위를 워크시트에 있는 범위를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용자가 입력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유형은 꼭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 기본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의 첫 번째 문제는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는 문제입니다. 자, 기본 작업 다시 1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을 해서 성적 관리점 ACCDB의 데이터를 다음의 조건에 따라 B3셀부터 표시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이 성적 관리점 ACCDB에는 과정별 성적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서 과정명, 등록일, 수강생 코드, 학점 평균 열의 순서로 가져오고 과정명이 5비로 시작하거나 6비로 시작, 뭐뭐이거나면 또는이죠. 5화 조건. 그리고 학점 평균이 3.5 이상 4.2 미만인 행만을 대상으로 불러오는데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는 학점 평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 자, 2차로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문제 파일을 불러와서 기본 작업 다시 1시트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기타 원본을 선택을 한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원본 선택이라는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됩니다. 우리가 불러올 데이터는 ACCDB 즉 데이터베이스 파일이죠. 그러니 여기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해주고 우리는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불러올 거니까 쿼리를 만들거나 편집할 때 쿼리 마법사 사용 이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죠. 자,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 C 드라이브의 OA 폴더 안에 우리가 불러올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습을 할 때는 문제 파일이 있는 폴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성적관리점 ACCDB를 선택을 한 다음 확인. 자, 그러면 쿼리 마법사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되고 자, 여기 보면 과정별 성적이라는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해주면 이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필드가 모두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불러올 필드를 차례대로 선택을 해주면 자, 여기 있는 과정명 더블 클릭 그리고 등록일 더블 클릭 그리고 수강생 코드 더블 클릭 그리고 학점 평균을 더블 클릭 해주세요. 자, 이렇게 불러올 필드를 선택을 해주고 다음 자, 그런 다음 이제 조건을 지정을 하면 되는데 조건이 과정명이 5비로 시작하거나 6비로 시작하는지죠. 자, 그러니 과정명 선택을 해주고 자, 시작값 선택해주고 여기에 5B 입력을 해주고 이번에도 시작값 그리고 이번에는 6B
자, 그리고 이것은 두 조건은 뭐뭐 이거나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 또는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럼 다음 이번에는 학점 평균을 선택을 해주고 3.5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니까 3.5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미만이니까 작다 4.2 입력을 해주면 되죠. 자, 이거는 3.5 이상 4.2 미만, 이것은 두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죠. 그러니 그리고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이번에는 학점 평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자, 여기서 학점 평균 선택해주고 내림차순. 그리고 이번에는 등록일 선택해주고 오름차순 선택해주고 다음. 우리는 엑셀로 데이터를 불러오니까 이 첫 번째 옵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침. 자, 그리고 우리는 B3셀부터 표시를 할 거죠. 자, 현재 B3셀 선택을 해주고 확인.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 불러오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맞게 불러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과정명이 5B와 6B 둘 중에 하나로 시작이 되는지 봅시다. 자, 어때요? 맞게 되죠? 그리고 학점 평균이 3.5 이상 4.2 미만인지 보세요. 어때요? 맞죠? 자, 그리고 학점 평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어때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등록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기준의 경우는 이 학점 평균으로 정렬을 했는데 동일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 그 동일한 데이터에 한해서만 등록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또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는 학점 평균 중에서 동일한 점수가 없네요. 즉, 등록일을 기준으로 정렬 기준을 지정하든 안 하든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자, 이것으로 문제 1의 1번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을 하는데요. 자, A3부터 H38 이 영역에서 등록일의 연도가 2018년이고 이거네요. AND 조건이네요. 그리고 3월 또는 4월 또는이면 5화죠. 또는 3월 또는 4월의 학점이 3.5 이상인 행만을 대상으로 표시를 하래요. 자, 조건은 어디? A40부터 41 영역에 알맞게 입력을 하고 자, 함수는 year and o 함수를 이용을 하래요. 자, year 함수는 등록일에서 연도만을 추출할 때 사용을 하고 and는 등록일과 그 뒤에 있는 3월 또는 4월과 이 연결해 줄 때 and 함수 사용하고 오화 함수는 3 또는 4 이것을 연결할 때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결과는 A43열에 표시를 하래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봅시다. 등록일의 연도가 2018년인지 비교를 해줘야 되죠.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등록일 B4로 조건을 지정을 하면 되죠. 이어 함수를 이용해서 B4 등록일에서 연도만을 추출한 다음 그게 뭐 2018과 같은지 비교해 주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3월 또는 4월이 학점이 3.5 이상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또는으로 연결됐으니까 5화로 지정을 해주면 되죠. 자, 첫 번째 보면 D4. 자, 3월의 첫 번째 데이터는 D4네요. D4는 크거나 같다 3.5. 4월은 2사는 크거나 같다 3.5. 이 두 수식을 5화로 연결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런 다음 조건 1과 조건 2는 AND로 연결이 된다고 했죠. AND 해주고 조건 1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 그런 다음 조건 2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럼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에서 기본 작업 다시 이 시트를 선택을 한 다음 자, 고급 필터를 실행하기에 앞서 먼저 조건을 입력해줘야 되죠. A40부터 41 이 두 셀의 조건을 입력을 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셀에는 필드명을 입력을 하고 두 번째 셀에는 조건을 직접 입력을 하면 되죠. 자, 우리는 조건을 수식을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할 거니까 이 A40셀은 생략을 하거나 우리는 조건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자, A41셀에 이제 실제 수식을 입력을 하면 되죠.
자, 는 해주고 and 해주고 가로 열고 자, 그런 다음 자, 등록일에서 연도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어 해주고 자, B4셀 클릭해주고 가로 닫고 이게 뭐랑 같은지 2018년과 같은지 비교해줘야 되죠. 자, 그런 다음 콤마 그리고 4월과 5월을 오화 함수로 연결을 해줘야 되죠. 오화 해주고 3월 첫 번째 셀 클릭을 해주고 크거나 같다 3.5 자, 그리고 이번에는 4월 자, 이사가 뭐 크거나 같다 3.5 해주고 오화 함수 가로 닫아주고 and 함수 가로 닫아주고 그런 다음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조건 지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고급 필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가 입력된 여기 A4부터 어디 H38 영역을 범위로 지정을 한 다음 데이터에 고급 필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목록 범위가 고급 필터를 실행하기 전에 지정한 범위가 자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다른 장소의 복사 선택해 주시고 조건 범위 A40부터 41 지정을 해주고 복사 위치는 아까 A43셀부터 하라고 그랬죠. A43셀 클릭을 해주고 확인. 자, 이렇게 하면 고급 필터 실행도 끝났습니다. 결과값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2018년이고 그리고 3월과 4월이 평균이 어때요? 다 3.5 이상이죠. 자, 맞게 실행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작업의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을 하는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A4부터 H38 이 영역에 대해서 수강생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4이고 뭐뭐이고면 AND 조건이죠. 학점 평균이 3.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을 하고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을 하래요. 이때 사용할 함수는 mid, and 두 함수인데 자, 이 mid 함수는 수강생 코드의 네 번째 글자를 출출할 때 사용하면 되고 and는 수강생 코드의 조건과 학점 평균 두 조건을 연결을 할 때 사용을 하면 되죠. 자, 그럼 조건을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수강생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4인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특정 텍스트에서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을 해오는 함수 뭐예요? mid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죠. 첫 번째 수강생 코드는 C4셀에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mid 해주고 C4 해주고 콤마 네 번째부터 한 글자를 읽어오면 되죠. 그러니까 4,1 해주고 는 이게 뭐랑 같은지 4랑 같은지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mid 함수는 텍스트 함수로 결과값을 텍스트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mid 함수의 결과값과 비교하는 4는 숫자지만 텍스트 형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므로 쌍따옴표로 묶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학점 평균이 3.0 이상인지 비교를 해주면 되죠. 학점 평균 중 첫 번째에 있는 건 H4셀이네요. 그러니 H4는 크거나 같다 3 해주면 되죠. 자, 이 두 함수는 어떻게 AND 조건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 AND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 넣어주고 두 번째 조건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이 문제의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행 전체에 대해 서식을 지정해야 되죠. 그러므로 C4셀을 어떻게 열문자 앞에 달러 붙여주고 H4도 동일하게 열문자 앞에 달러를 붙여주면 되죠. 조건을 만족하는 행 전체에 할 때는 열문자 앞에 달러를 붙이고 조건에 만족하는 열 전체에 서식을 지정할 때는 행번호 앞에 달러를 붙이면 되죠. 자, 그럼 바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자,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조건부 서식이 적용될 부분을 범위로 지정해줘야 되죠. A4부터 H38 이 영역을 범위로 지정을 한 다음
홈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 이용을 하라고 했으니 선택해주고, 는 해주고, 두 조건을 AND로 연결을 해줘야 되니 AND 해주고, 가로 열고, 수강생 코드에서 네 번째 글자 하나만을 추출을 하기 위해서 mid 해주고, 첫 번째 수강생 코드가 있는 C4 셀 해준 다음 F4를 두 번 눌러서 열문자 앞에만 달러를 붙여주고 네 번째부터 한 글자를 불러와라. 그래서 이게 뭐랑 같은지 텍스트 형식인 4와 같은지 비교해 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학점 평균 보니까 가장 첫 번째 H4죠. H4 클릭을 해주고 F4 두 번 눌러서 열문자 앞에만 달러 해준 다음 이게 뭐 3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3 해주고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한 다음 이제 서식을 지정을 하면 되죠. 서식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 셀 서식 대화 상자의 글꼴 탭에서 굵은 기울인 꼴 그리고 색에서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을 하고 확인.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도 확인. 자, 그런 다음 서식이 지정된 셀을 한번 직접 보세요. 자, 수강생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뭔지 사인지 비교해 보세요. 4 맞죠? 그리고 학점이 3.0 이상인지. 자, 어때요? 맞게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작업의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이 시트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 페이지가 가로 방향의 가운데에 출력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지정을 하고, 즉 페이지 가운데 맞춤 중 가로 가운데를 지정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맵 페이지 왼쪽 위에는 시트 이름이 표시되도록 머리글을 설정을 하고, 오른쪽 아래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을 하시오. 그리고 A3부터 H38 이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을 하고 삼행이 매 페이지마다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는 게 이번 문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다시 이 시트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 단추를 클릭을 해주면, 자, 현재 페이지 용지 방향은 가로로 되어 있죠. 자, 그랬을 경우 여백에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의 가로를 선택을 해주고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자, 우선 머리글을 지정을 해볼게요. 머리글 편집을 클릭을 한 다음 어디 왼쪽 위라고 했으니 이 왼쪽 구역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 시트 이름 삽입 단추를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 자, 이번에는 바닥글 편집을 클릭을 하신 다음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라고 그랬죠. 그러니 오른쪽 구역을 선택을 해준 다음 이번에는 자, 여기 보면 페이지 번호 삽입 있죠. 이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 자, 그런 다음 시트 탭을 클릭을 한 다음 인쇄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어디 A3부터 H38 이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을 하고 반복할 행을 선택을 한 다음 3행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 확인을 클릭을 하면 4번 문제도 끝났습니다. 자, 맞게 설정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파일에 인쇄를 선택을 하면 자, 봅시다. 자, 왼쪽 위에 어떻게 시트 이름이 표시가 됐고 오른쪽 아래에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됐죠. 그리고 가로 방향의 가운데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과정명, 필드명이 있는 부분부터 어디 H38 맨 끝에까지 표시가 됐죠. 자, 여기에도 지금 과정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도 과정명 필드 이름이 표시됐죠. 이게 뭐예요? 반복할 행을 3행 지정을 했기 때문에 표시가 된 거죠. 자, 이것으로 기본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